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30대 남성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속 당시에는 강간 상해 혐의였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했고 경찰은 결국 강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 치사보다도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강간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고의를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최 씨는 넉 달 전에 너클을 사는 등 범행을 준비했잖아요. 게다가 금속 흉기를 낀 채로 가혹한 폭행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지가 결정됩니다. 잔혹하고 참혹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신상 공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강간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 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성폭행 사실과 살해 의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이번 사건과 최 씨를 심층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빈손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하셨고 책임감도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천사 같았던 고인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유족들은 방학인데도 업무를 위해서 출근길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만큼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께 그리고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은 초등학생 제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화한 끝에 환한 미소를 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영정 아래 놓인 동료의 편지에는 소중한 동료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을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들 하기 싫다고 하는 거 먼저 손들어서 하고 남한테 서운한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고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학교에 굳은 일 하다가 그냥 공변 당한 것 같아서.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강력범죄가 일어난 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잘 챙기겠지. 더 잘 하겠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신경 써주겠지. 경찰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다. 우리나라 경찰 유능하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의 동생은 공무를 수행하러 출근을 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 그 업무를 맡지 않았으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상식만 지켜도 법이 필요가 없는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테이블 3개가 놓인 작은 매장에서 저가형 커피를 파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습니다. 어르신 5명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겪었다면서 두려움을 호소한 자영업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오른 영상입니다. 어르신 5명은 술 마시고 와서 배부르다면서 커피 석 잔을 시키고 일회용 컵에 나눠 드셨다고 해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 안으로 들어와서 일회용 컵을 몰래 가져간 겁니다. 1년 반 전부터 오던 손님들이고 수시로 일회용품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하시면 안 된다. 말없이 컵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 완곡하게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요. 껄껄 웃으면서 절도죄로 고소해뿌라. 사건이 터진 이날 어르신들의 취기가 더 오른 걸까요?
일회용품 사용 안 지켜주실 거면 다른 매장 가셔도 좋다 안내를 하니까 욕설과 함께 이렇게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못된, 나쁜 수식어를 붙인 욕설과 함께 머그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가 하면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모니터에 주먹을 쾅 내리칩니다. 피와 유리 파편,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고요. 결국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찾아와서는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라고 설득했다고도 하네요. 절도와 폭행을 어떻게 좋게 이해하면 좋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서 어르신들이 고소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만큼 그대로 따르는 것도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들어와서 3,900만 원을 강탈해간 대전 신협 강도 사건. 범인은 아직 추적 중인데요. 범행 당시에 사용했던 오토바이가 발견됐습니다. CCTV상에서 용의자가 사용했던 바로 그 오토바이입니다. 범행에는 모두 2대의 오토바이가 이용됐는데 경찰이 2대 다 모두 찾았습니다. 다만 용의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헬멧 썼죠? 장갑 꼈죠?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탓에 수사에 애를 먹고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조만간 검거 소식이 들리길 기대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자는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소화기도 챙겨 달아나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도 확인하고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